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천공항이 완전히 마비 직전입니다. 11월 1일 에이펙 폐막 이후 입국자가 감소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매일 20만 명씩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행사는 끝났는데 사람들은 왜 더 몰려드는 걸까요? 공항 직원들도 당황했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 청년 배낭여행자, 비즈니스맨까지 국적도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물어보니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한국 음식 먹으러 왔어요. 갈비찜 꼭 먹어봐야 한대요. 트럼프가 먹었다는 그 식당 가고 싶어요. 네, 음식 때문에요. 미국 방송사에서 17년간 전쟁과 재난을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가 있습니다. 그는 에이펙 취재차 경주에 왔다가 기묘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각국 정상 만찬에서 벌어진 단 한 번의 식사. 그것이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을 한국으로 불러 모았는지, 외국인의 냉정한 시선으로 본 한국의 진짜 모습,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미국 ABC 방송에서 17년째 국제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분쟁 지역과 대형 사건을 취재해왔지요. 중동 전쟁, 유럽 난민 사태, 아프리카 기근 현장까지 다녀왔습니다. 경주 에이펙 취재도 그런 일 중 하나였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였으니 당연히 가야 했지요. 사실 한국은 처음 방문하는 나라였습니다. 뉴스로만 접했던 곳이었어요. 폐막식이 끝난 뒤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뉴욕행 비행기 표도 이미 예약해둔 상태였지요. 취재는 끝났고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공항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통 대형 국제 행사가 끝나면 공항은 출국 인파로 붐빕니다. 각국 대표단과 언론사 직원들이 일제히 빠져나가니까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출국장보다 입국장이 훨씬 더 혼잡했던 거예요. 하루 입국자 수 21만 명. 제 경험상 이건 정상적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행사가 끝났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몰려드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입국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긴 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가족 단위 여행객들, 젊은 배낭 여행자들, 정장 차림의 비즈니스맨들까지 다양했습니다. 국적도 제각각이었지요. 유럽인, 동남아시아인, 중동인까지 보였습니다. 한 통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입국자가 많은지 말이에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펙 이후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지요. 특히 음식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음식이라니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국제정상회의와 음식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대기 의자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한 프랑스 가족이 여행 가이드북을 펼쳐보고 있었어요. 표지에 경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은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지요. 화면을 힐끗 보니 갈비찜 맛집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옆에서는 일본인 젊은이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조금 알아듣는 편이라 귀를 기울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먹었다는 식당에 꼭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명은 이미 경주 호텔을 예약했다고 자랑하고 있었지요. 이상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경주에서 취재하며 본 건 회의장과 정상들의 악수뿐이었습니다. 음식이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만한 일이 있었나 싶었어요. 만찬이야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게 이 정도 반응을 일으킬 줄은 몰랐던 겁니다. 손에 들고 있던 뉴욕행 탑승권을 내려다봤습니다. 탑승 시간까지 2시간 남았더군요. 게이트로 가면 그만이었습니다. 취재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자로서의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중요한 걸 놓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경주에 있으면서 정작 중요한 걸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밝았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출국객들과 달리 입국하는 사람들은 설렘으로 가득했지요. 마치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러 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소셜미디어를 검색했습니다. 경주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자 엄청난 양의 게시물이 쏟아졌어요. 음식 사진, 여행 후기, 만찬 영상까지 다양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식을 먹는 장면은 조회수가 5천만을 넘어섰더군요.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대부분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지요. 어떤 사람은 이미 항공권을 예약했다고 썼고 또 다른 사람은 경주 맛집 리스트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친 게 뭔지 말이에요. 저는 회의장 앞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정상들의 발언과 합의문만 쫓아다녔지요. 정작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따로 있었던 겁니다. 탑승권을 천천히 찢었습니다. 그리고 안내 데스크로 향했어요. 직원에게 경주행 기차표를 끊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지요. 방금 출국 수속까지 마쳤는데 다시 입국하시는 거냐고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놓친 이야기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회의장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지요. 표를 받아들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7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큰 이야기를 발견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시간 뒤면 경주에 도착할 예정이었지요.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본 광경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입국 인파, 여행객들의 표정, 소셜미디어 반응까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취재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가 될 줄은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도 몰랐지요. 기차는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마을들이 지나갔어요. 멀리 산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고요한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지요. 경주역 도착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짐을 챙기고 일어섰어요. 문이 열리자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했지요. 역 밖으로 나서는 순간 알았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요. 이곳에 제가 찾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주역 광장에 내리자마자 예상과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은 조용했거든요. 회의 참가자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 몇 대가 전부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대형 캐리어를 끄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젊은 여행자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길을 찾고 있었지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은 지도를 펼쳐놓고 어디로 갈지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정류장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는 곳인데 반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제 앞에 서 있던 독일인 부부는 호텔 예약 확인서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기사분께 요즘 경주가 왜 이렇게 붐비는지 물어봤어요. 기사분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정상회의 만찬 이후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더군요. 하루에도 수백 명씩 경주를 찾아온답니다. 특히 음식점이 난리라고 했어요. 갈비찜 전문점은 예약이 한 달 뒤까지 꽉 찼답니다. 한정식 식당들도 오전부터 대기줄이 생긴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골목 안쪽 작은 식당들까지 외국인들로 북적인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 곳곳에 외국어 안내판이 새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식당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메뉴판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는 유럽인 청년들이 김밥과 컵라면을 사들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었지요. 숙소에 짐을 풀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 보였어요. 한 한정식 식당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대기 명단에 이름을 적는 중이었어요. 식당 직원에게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최소 2시간은 걸린다는 대답이 돌아왔지요. 예약은 이미 한 달 뒤까지 다 찼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된답니다. 대기 명단을 훑어봤어요. 프랑스,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인 부부는 벌써 1시간째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파리에서 이곳까지 날아온 이유가 오직 한식을 먹기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일본인 중년 남성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쿄에서 경주까지 직항편으로 왔다고 했어요. 회사 동료 5명과 함께 주말 여행을 온 거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했다는 갈비찜을 꼭 먹어보고 싶었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정상 만찬 장면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갈비찜을 한 입 먹고 감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지요. 이 영상이 일본 방송에서도 여러 번 방영됐다고 했습니다. 조회수가 무려 5천만을 넘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단순한 식사 장면이 이 정도로 화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댓글 수도 수십만 개에 달했어요. 대부분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인 남성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식 열풍이 불고 있다고 했어요. 도쿄의 한식당들은 예약이 꽉 찼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같은 메뉴가 인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본고장 한국에서 먹어봐야 진짜 맛을 알 수 있다며 이곳까지 온 거랍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테이블마다 외국인들로 가득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갈비찜이 담긴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테이블마다 감탄사가 터져 나왔지요. 한 테이블에서는 중국인 가족이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젓가락으로 갈비를 집어 아이에게 건네주고 있었어요. 아이가 한 입 베어 물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는 스마트폰으로 음식 사진을 찍느라 바빴지요. 제 차례가 되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받아들고 살펴봤어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갈비찜 정식을 주문했지요. 직원은 친절하게 먹는 법을 설명해 줬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벽면에는 정상회의 만찬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각국 정상들이 한식을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신문 기사 스크랩도 붙어 있었지요. 드디어 갈비찜이 나왔습니다. 검은 돌솥에 담긴 갈비가 윤기를 자르르 흘리고 있었어요. 은행, 대추, 밤이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반찬 8가지가 함께 나왔지요. 젓가락으로 갈비를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고기가 입안에서 녹았어요. 양념의 깊은 맛이 혀를 감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했고 은은한 향신료 향이 코끝을 자극했지요. 반찬들도 하나씩 맛봤습니다. 김치는 적당히 익어서 신맛과 감칠맛이 조화로웠어요. 시금치나물은 참기름 향이 진했습니다. 콩나물 무침은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었지요. 각각의 반찬이 주인공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곳까지 찾아오는지 말이에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재료가 제맛을 내면서도 하나로 어우러지는 조화였지요.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준비한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주인 할머니께서 만족스러웠는지 물으셨어요. 정말 훌륭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또 오라고 하셨지요. 그 미소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음식의 힘은 단순히 맛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정성과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 전해지는 거였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정상회의 만찬을 준비했던 팀을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외교 행사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만찬이 어떻게 전 세계를 움직였는지 알고 싶었어요. 경주 힐튼 호텔 주방을 방문했습니다. 만찬을 총괄했던 이 셰프를 만날 수 있었지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여전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 쏟아진다고 했어요. 그는 저를 주방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회의 테이블에 앉아 만찬 준비 과정을 들려주기 시작했지요. 6개월 전부터 준비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각국 정상 21명과 수행원 200명의 식사를 책임져야 했거든요. 가장 고민스러웠던 건 메뉴 구성이었답니다. 국제 만찬이라면 보통 프렌치 코스를 선택하는 게 안전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한식으로 승부를 보고 싶었답니다. 주변에서는 무모하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했지요. 특히 외국 셰프들의 반응이 싸늘했답니다. 한식은 국제 무대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소스 기술이 부족하고 플레이팅이 투박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미슐랭 스타를 받은 한식당이 거의 없다는 점도 약점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식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팀원들과 수십 번의 회의를 거쳤답니다. 궁중 요리 전문가, 발효식품 연구가, 영양학자까지 자문을 구했지요. 메뉴는 신중하게 선정됐습니다. 구절판으로 시작해 전복죽, 갈비찜으로 이어지는 구성이었어요. 디저트는 약과와 수정과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각 요리마다 한국의 철학을 담으려고 노력했답니다. 구절판은 조화를 상징했습니다. 8가지 재료가 각자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로 어우러지는 요리였지요. 손님이 직접 만들어 먹는 방식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가치를 담은 거였어요. 전복죽은 정성을 보여주는 요리였습니다. 쌀을 곱게 갈아 3시간 넘게 끓여야 했거든요. 전복도 신선한 것만 골라 손질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음식이었지요. 갈비찜은 완성도를 증명하는 메인이었습니다. 한우갈비를 엄선해 24시간 숙성시켰어요. 양념은 13가지 재료를 배합했습니다. 간장, 배, 양파, 마늘은 기본이고 생강, 후추, 참기름까지 정교하게 조율했지요. 시연회도 여러 번 진행했답니다.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시식회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먹어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지요. 미국 대사관 셰프도 그중 한 명이었답니다. 그는 백악관에서 22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처음에는 한식을 무시하는 태도였답니다. 시연회 때도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하지만 갈비찜을 맛본 순간 표정이 바뀌었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씹더니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30년 요리 인생에서 이런 고기는 처음이라고 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레시피를 물어봤지요. 프랑스 미슐랭 셰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절판의 조합 방식에 감탄했답니다. 소스로 통일하지 않고 각 재료의 개성을 살린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프렌치 요리와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셰프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이었다고 했어요. 평소 햄버거와 스테이크를 즐긴다는 정보가 있었거든요. 한식은 낯선 음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예비 메뉴를 준비하라고 요청했답니다. 만약 대통령이 한식을 못 드시면 스테이크를 내놓겠다는 거였지요. 한국 측으로서는 모욕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결례를 피하려면 받아들여야 했어요. 이 셰프는 고민이 깊었답니다. 자신의 요리를 믿고 싶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도 대비해야 했거든요. 팀원들과 밤새 회의를 했습니다. 결국 한식만으로 승부를 보기로 결정했지요. 만찬 당일 주방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답니다. 각국 정상들이 입장하는 모습을 모니터로 지켜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 앉는 순간 모든 팀원이 숨을 죽였습니다. 첫 번째 코스인 구절판이 나갔습니다. 대통령이 전병을 집어 재료를 올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입 베어 물고 씹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고 했어요. 대통령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옆 사람에게 뭔가 말을 했어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모습이 모니터에 잡혔습니다. 주방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요. 전복죽도 순식간에 비웠답니다. 평소 천천히 드시는 분이라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숟가락을 멈추지 않고 계속 떠먹었습니다. 빈 그릇을 보며 팀원들은 서로 얼싸안았지요. 메인인 갈비찜이 나갔을 때는 더 극적이었답니다. 대통령이 고기를 한 입 먹고 눈을 감았어요. 천천히 씹더니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에게 말을 건넸지요. 인생 최고의 소고기 요리라는 말이었답니다. 통역을 통해 전해진 그 말을 듣고 이 셰프는 눈물이 났다고 했어요. 6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대통령이 주방으로 찾아왔답니다. 직접 악수를 청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백악관 메뉴에 한식을 추가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이 셰프는 말했습니다. 만찬 다음 날부터 세계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외교 뉴스로 다뤄졌어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만찬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조회수가 급증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갈비찜을 먹으며 감탄하는 장면이 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지요. 트위터에서는 한국 음식이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갈비찜, 구절판, 한정식 같은 단어들이 전 세계적으로 검색됐어요. 유튜브에는 한식 먹방 영상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식당들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만찬을 준비했던 팀이 일하는 호텔에는 취재 요청이 쇄도했어요. 이 셰프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인터뷰를 소화해야 했습니다. 갈비찜 전문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식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먹었던 것과 같은 메뉴를 재현했다고 홍보했어요. 손님들이 몰려들어 영업시간을 연장해야 했습니다. 경주시청도 바빠졌습니다. 외신 기자들의 취재 협조 요청이 끊이지 않았어요. 시청 담당자는 관광 통계를 정리하느라 밤을 새웠다고 했습니다. 숫자가 날마다 갱신됐거든요. 관광객 수치가 놀라웠습니다. 만찬 이전 대비 340% 증가했어요. 외국인 방문객이 특히 많이 늘었습니다. 유럽에서 온 관광객이 3배, 미국에서 온 관광객은 5배나 증가했지요. 경주 호텔들은 예약이 석 달치까지 꽉 찼습니다. 급하게 추가 객실을 준비하는 호텔도 있었어요. 민박집까지 외국인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관광 수입이 급증하며 지역 경제가 살아났지요. 항공사들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부산과 대구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이 증편됐어요. 일본과 중국 노선이 특히 많이 늘었습니다. 좌석은 나오는 족족 매진됐지요. 여행사들도 상품을 쏟아냈습니다. 경주 한식 투어, 만찬 체험 코스 같은 프로그램이 인기였어요. 며칠 만에 수백 명이 신청했습니다. 가격이 비싸도 예약이 끊이지 않았지요. 온라인 검색 통계도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구글에서 한국 음식 검색량이 500% 늘었어요. 갈비찜 레시피는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유튜브 한식 요리 영상들이 인기 급상승 목록에 올랐지요. 해외 한식당들도 호황을 누렸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식당은 웨이팅이 3시간이었어요. 런던 코리아타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리에서는 한식당 오픈 러시가 일어났지요. 식재료 수출도 급증했습니다. 김치, 고추장, 된장 같은 장류 수출이 2배로 늘었어요. 미국과 유럽 슈퍼마켓에서 한국 식품 코너가 확대됐습니다. 품귀 현상을 빚는 제품도 생겼지요. 요리학교들도 변화했습니다. 해외 유명 요리학교에서 한식 과정을 신설했어요. 프랑스 르 코르동 블루도 한식 특강을 열었습니다. 미슐랭 셰프들이 한국으로 연수를 오기 시작했지요. 이 모든 변화가 단 며칠 만에 일어났습니다. 한 끼의 식사가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음식이 외교와 경제, 문화를 움직이는 힘을 보여준 겁니다. 경주 취재를 계속하던 중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상회의 기간 동안 숙박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놀라웠다는 거예요. 경주는 작은 도시라 호텔이 부족했거든요. 현지 기자에게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포항 앞바다에 크루즈가 정박했었다는 얘기였어요. 1000명이 넘는 경제인들이 그곳에 묵었답니다. 매일 경주까지 왕복했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경주에서 차로 40분 거리였어요. 영일만항이라는 곳에 크루즈가 정박했었답니다. 지금은 이미 떠났지만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했지요. 항구에 도착하자 규모에 놀랐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질비했어요. 화물선들이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항만 시설이 인상적이었지요. 터미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크루즈에 대해 물었어요. 직원은 반갑게 맞아주며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2척의 대형 크루즈가 닷새간 정박했었다고 했지요. 한 척은 850개 객실 규모였답니다. 다른 한 척은 250개 객실이었어요.
합치면 1,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크루즈를 숙박시설로 활용한 거였지요. 6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경주의 호텔 부족 문제를 예상하고 대안을 마련한 거였어요. 크루즈 선사와 협상하고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이 들었답니다. 출입국 문제가 가장 복잡했다고 합니다. 크루즈는 국외 지역으로 분류되거든요. 승객들이 매일 경주를 오갈 때마다 출입국 절차를 밟아야 했어요. 하지만 특별 지침을 만들어 간소화했답니다. 셔틀버스만 40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승객들을 경주까지 실어 날랐어요. 저녁에는 다시 크루즈로 데려왔지요. 한 번도 지각이나 사고 없이 완벽하게 운영됐답니다. 포항시도 적극적으로 나섰답니다. 승객들을 위한 환영 행사를 열었어요. 불꽃쇼와 드론쇼를 준비했습니다. 해양 미식 축제도 개최했지요. 시청 담당자를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대 남성이었는데 당시 준비 과정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시간이었답니다. 6개월 안에 모든 걸 준비해야 했거든요. 크루즈 계약, 법적 승인, 버스 확보, 인력 교육까지 동시에 진행해야 했지요. 버스 기사들 교육도 철저했답니다. 기본 영어 회화는 물론이고 응급 상황 대처법까지 배웠어요. 외국 손님들을 맞이하는 태도와 예절도 익혔습니다. 2주 동안 매일 저녁 교육을 받았지요. 불꽃쇼 준비도 만만치 않았답니다. 1만 5천 발이 넘는 불꽃을 쏘아 올렸어요. 안전 점검만 수십 번 했습니다. 드론 500대를 띄우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요. 실제 운영 기간에는 긴장의 연속이었답니다. 1,0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매일 이동했거든요. 단 한 건의 사고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24시간 비상체제로 근무했지요. 하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승객들 만족도가 87%였어요. 시설과 서비스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특히 한국인 직원들의 친절함을 칭찬하는 의견이 많았지요. 한 일본 기업인은 감동적인 일화를 남겼답니다. 어느 날 아침 셔틀버스를 놓쳤다고 해요. 다음 버스를 기다리면 회의에 늦을 상황이었지요. 터미널 직원이 그 모습을 보고 개인 차량으로 경주까지 태워줬답니다. 중국 기업인도 비슷한 경험을 했답니다. 크루즈로 돌아가는 길에 기념품을 사고 싶어 했어요. 버스 기사가 다른 승객들의 양해를 구하고 시장에 잠깐 들렀답니다. 규정에는 없는 일이었지만 손님을 배려한 거였지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 쌓여 큰 감동이 됐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시스템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기억했어요. 규칙만 지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에 감탄했지요. 포항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나섰답니다. 거리에서 길을 잃은 외국인을 보면 먼저 다가가 도와줬어요. 식당에서는 메뉴를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택시 기사들도 정직하게 요금을 받았지요. 이 모든 노력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크루즈 승객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 경험을 널리 알렸어요. 소셜미디어에 올린 후기들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포항과 경주가 함께 유명해졌지요. 담당자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경험이 포항의 미래를 바꿨다고 했어요. 영일만항을 크루즈 기항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랍니다. 이미 여러 선사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숙박 문제를 바다로 해결한 발상이 놀라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6개월 만에 현실로 만든 실행력도 대단했어요. 완벽하게 운영한 책임감까지 갖춘 모습이었지요. 포항 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본사에 보낼 최종 리포트를 정리해야 했거든요. 며칠간 경주와 포항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펼쳐놓았어요. 사진, 인터뷰 녹음, 통계 자료까지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며 기사 구성을 짜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단순한 음식 기사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더 큰 이야기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지요. 미국 시사주간지에서 발표한 통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이 6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프랑스 7위, 일본 8위를 제쳤습니다.
이 순위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어요.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은 물론이고 문화 영향력까지 종합한 결과였지요. 전문가들은 경주 정상회의가 결정적 계기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식 만찬이 전 세계에 방영되며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예요. 음식이 소프트 파워로 작용한 겁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한식당 오픈 러시가 일어났습니다. 유명 셰프들이 한식 레스토랑을 열고 있었어요. 미슐랭 가이드도 한식당 평가 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항공사들은 한국행 노선을 계속 증편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주요 도시에서 직항편이 늘었어요. 동남아시아 노선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좌석이 모자랄 정도였지요. 호텔 업계도 호황을 맞았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물론이고 지방 도시 호텔들도 예약률이 높아졌어요. 새로운 호텔 건설 계획이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한식 체험 프로그램도 인기였습니다. 김치 만들기, 떡 만들기, 한정식 요리 같은 프로그램에 외국인들이 몰렸어요. 예약이 석 달 뒤까지 차 있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며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6위 강대국이 된 이유는 단순히 경제 규모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17년간 전쟁과 재난을 취재하며 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강대국이라 불리는 나라들도 여러 다녀왔지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달랐습니다.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성과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었지요. 경주의 호텔 부족 문제를 떠올렸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행사를 축소하거나 참가자 수를 제한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바다로 해결책을 찾았어요. 6개월 만에 크루즈를 유치하고 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현실로 만든 실행력이었지요. 그것도 완벽하게 운영해냈습니다. 만찬 준비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전하게 프렌치 코스를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식으로 승부를 봤습니다.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이 있었던 거지요. 외국 셰프들의 회의적인 시선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고 감동시켰어요. 맛으로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고 셰프들이 한식을 배우러 오게 됐지요. 포항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어요. 외국인 손님을 진심으로 대접하고 싶어 했습니다. 작은 친절들이 모여 큰 감동이 됐지요. 시스템과 마음이 조화를 이룬 모습이었습니다. 규칙만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했어요. 원칙도 지키면서 사람도 배려하는 균형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게 아니었어요. 정성과 배려를 경험한 겁니다. 진심을 느낀 거지요. 일본 기업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시스템도 완벽하지만 그 안에 사람의 온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진짜 선진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선진국은 건물이 높고 도로가 넓은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나라가 진짜 선진국입니다. 한국이 그걸 보여준 거지요. 세계 강대국 순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됐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 지표만으로 매긴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느낀 인상을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 따뜻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나라로 인식하게 됐어요. 이런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의 결실이지요. 한국은 조용히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완벽하게 보여줬어요. 소리 높여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홍보도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일을 해냈습니다. 결과로 증명했지요. 그게 더 큰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경제 파트너를 넘어 문화 교류 대상이 됐어요. 배워야 할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한 끼의 식사였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음식이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문화의 힘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한 셰프들, 완벽하게 시스템을 운영한 직원들, 따뜻하게 손님을 맞이한 시민들이 만든 결과였지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강대국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준 교과서였어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감동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뉴욕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며칠간의 추가 취재를 마치고 최종 리포트도 완성했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지나며 일주일 전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외국인들로 붐볐지만 지금은 더했어요. 입국 인파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프랑스 가족이 경주 여행 가이드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청년들은 한식당 리스트를 보며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미국인 부부는 김치 담그기 체험 예약 확인서를 확인하고 있었지요. 이 사람들은 며칠 뒤 본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전하겠지요. 맛있었던 음식, 친절했던 사람들, 인상적이었던 경험을 나눌 겁니다. 그 이야기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한국으로 이끌 거예요. 입소문이 계속 퍼져나갈 겁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점점 커질 거지요. 출국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면세점을 지나는데 한국 식품 코너가 눈에 들었어요. 김치, 고추장, 김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카트에 가득 담고 있었지요. 한 독일인 남성은 고추장을 10개나 사고 있었습니다. 선물용이라고 했어요. 친구들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싶답니다. 프랑스 여성은 김을 수십 봉지 담으며 파리에서는 구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탑승 게이트에 앉아 마지막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며칠간 본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경주 거리의 활기, 포항 항구의 크루즈, 만찬을 준비했던 셰프들의 열정이 떠올랐습니다. 17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취재였습니다. 전쟁이나 재난이 아니라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였어요. 한 나라가 어떻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지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이륙을 기다리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인천공항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속도를 높이더니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한국이 점점 작아지며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또렷하게 남았지요. 구름 위로 올라가자 별들이 보였습니다. 고요한 밤하늘이었어요. 노트북을 열어 본사로 보낼 최종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 끼의 식사가 바꾼 세상, 한국이 보여준 진짜 강대국의 모습이라고 썼어요. 본문에는 며칠간 취재한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썼어요. 소리 높여 자랑하지 않지만 완벽하게 실행하는 나라라고 적었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실질로 승부하는 나라라고 결론 내렸지요. 파일을 첨부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편집장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훌륭한 기사라며 특집으로 내보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 시간도 확보했다고 했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경주에서 먹었던 갈비찜 맛이 떠올랐어요. 부드러웠던 고기, 깊었던 양념, 정성스러웠던 반찬들이 생각났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이자 철학이었지요. 포항 앞바다에 떠있던 크루즈도 기억났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현실로 만든 창의성이었어요. 완벽하게 운영한 실행력이었습니다. 사람을 배려한 따뜻함이었지요. 이 모든 게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하게 포장하지 않아도 빛나는 것들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볼 겁니다.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배워야 할 나라로 인식하겠지요. 문화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나라로 기억할 겁니다. 며칠 뒤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본사로 출근하자 동료들이 반겨줬어요. 제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켰답니다. 시청률도 높았고 반응도 좋았다고 했지요.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후속 시리즈를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한국의 다른 모습들도 취재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흔쾌히 수락했지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뉴욕 마천루들이 보였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본 경주의 고요한 거리가 더 그리웠지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갈 겁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요.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 찾아내고 싶습니다. 세계에 전해야 할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주 에이펙 만찬 이후 전 세계인이 한식의 감동에 한국으로 몰려든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